12월 첫째 주 주요 이슈, 매크로. 이번 주 발표된 매크로 지표는 침체와 인플레 사이 그 무엇. 9월 지표이기는 하나 혼재된 정보 속에서 가장 큰 강세를 보인 것은 원유였다. 고용 쇼크와 지표 부진은 ADP 민간 고용이 마이너스 3.2만 명이 나오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vs 침체의 구도를 던지는 시작점이었다. 10월 실업률은 집계도 안 된 상황인데 9월 실업률이 이미 4.4%로 4년 만에 최고치를 이루고 있었고 그에 반해 실업 청구 건수는 3년 내 최저치로 떨어지며 고용시장은 채용이 멈추고 해고도 멈춘 정체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타냈다.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아 실업률이 올라가는 웃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져가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일자리 구직을 해보아도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견조한 소비는 실제로 소비량의 증가보다 소비액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오는 상황. 이 와중에 ISM 제조업 PMI는 11월 48.2로 9개월 연속 수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수요 부진은 관세를 대비하여 미리 주문해놓은 물량이 끝난 뒤 감소하는 모습이다. 그에 반해 서비스업 PMI는 52.6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완만한 확장을 이어갔는데 이는 단일 파트타임 일자리가 증가하는 한국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9월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 증가, 예상치를 약하게 하회하며 예상치를 부합했고 이에 따라 시장은 상승을 이어갔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캐나다의 국채금리 폭등으로 시장에서 국채금리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다. 이유만 놓고 보면 캐나다 노동지표가 컨센을 대폭 상회한 것이 원인인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5.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실업률이 6.5% 급락했다는 것은 다소 좀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다. 어쨌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연준 입장에서 물가보다 고용에 초점을 맞추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치, 정책. 정치적으로 내부에 문제점이 많으나 셧다운이 끝나고 전반적인 정치 상황은 내부 갈등으로 얼룩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DP 고용 쇼크가 나오자마자 파월은 한참 늦었다며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또다시 비난했다. 게다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자신의 사람인 케빈 헤셋을 지목하며 채권 시장과 월가의 우려를 키웠다. 결국 내년도 선거를 위한 돈을 풀기 위해 하나하나 주변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 그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던 영국과 독일은 최장기간 침체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중이다. 주식, 증시는 전반적으로 산타랠리 기대감에 상승 마감되었다. 모건 스탠리 또한 데이터가 약해졌다며 금리 인하로 전망을 우회했을 정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12월 인하보다 2026년 4번의 금리 인하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러셀 200 지수는 지난주에 이어 또 상승하며 최근 2주간 6%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 정리, 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특히 지금처럼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시장을 부양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끝난 뒤 침체가 되었던 정체가 되었던 시장이 움츠려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국 부동산 기업 앙커는 지난밤에 2건의 채권을 연장 요청했고 각 나라들 국채금리는 정부가 돈을 풀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것을 알고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다. 내년에 인플레이션을 가져가느냐, 침체로 원자재의 발작을 진정시키며 채권을 안정시키냐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득과 실을 따져보면 압도적인 성장을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당연히 정치적으로 유리하다.